네,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과 관련한 대비책 살펴보고 오셨는데요. 올해 여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여름휴가철 코로나19 방역 대책인데요. 여름 주요 관광지의 상황과 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취재기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휴가철이잖아요.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휴가가 시작되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. 네. 국내 여행을 다시 간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방문지로 이 제주도에 이어서 강원도가 뽑혔습니다. 그리고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는 이 여수에 이어서 강릉이 많은 선택을 받았었는데요.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여행지로서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강원도 그중에서도 강릉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같은데 아무래도 때이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가 있는 강릉을 여행지로 많이 선택들 하는 것 같습니다. 관광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코로나19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도내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부터 좀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강원도 한동해본부는 이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개장하려던 고성 지역을 포함해서 이 속초와 양양, 삼척, 동해 지역 해수욕장이 다음 달 10일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. 또 강릉 지역은 17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 대신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개장을 하려다가 1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. 네. 또 이처럼 이 동해안 해수욕장이 총 88곳이 올해 여름 운영이 됩니다. 일단은 좀 개장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자체들이 정상 운영 여부를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곧 개장을 하면은 물속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피서객들이 몰리는 백사장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수욕장을 이대로 개장을 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지금 코로나19가 좀 제대로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꼭 해수욕장을 개장해야 하나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지자체들은 이미 피서객들이 끊임없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이 출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식적으로 차라리 문을 열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데요. 네. 또 방역당국에서도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침을 내놨습니다. 이 사람이 몰리지 않는 중소형 해수욕장을 가고 단체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방문을 권장하고요. 또 백사장 햇빛 가림 시설은 2m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이 정부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이 5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이 가로 세로 4m 크기의 구획을 정해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당연히 피서객들이 상당히 몰릴 텐데 백사장에 선을 긋는다는 게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요? 네,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 백사장 사전 예약제 방안에 대해서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구획을 나눈다고 해도 이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몰려드는 피서객을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. 또 예약 시스템이면 노약자나 또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또 예약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피서객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동해안 시군이 이 대신 내놓은 방안이 이 파라솔 설치 간격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적극 도입하자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이 될지 좀 미지수입니다. 네. 제가 지난 주말 아직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을 다녀와 봤는데요. 2m 거리를 두고 돗자리나 텐트를 설치해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.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좀 자원봉사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는데요. 좀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릴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정부가 중소형의 작은 해수욕장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. 이런 곳은 또 지자체가 아닌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곳들은 좀 관리가 어떻게 될지 또 의문입니다. 네.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관광객이 오는 게 좋긴 하고 참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또 방역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?
네, 지역 경제냐 코로나19 방역이냐 이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 강원도가 개발한 클린 강원 패스포트가 하나의 방안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. 네. 이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이 관광객이 관광지나 음식점, 숙박업소 등을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는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는 시스템인데요. 이를 통해서 관광객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최근에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해갈 만큼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.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강원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QR코드 방식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지자체의 대책과 함께 또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. 네. 이 관광지에 갔을 때 마스크를 쓰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이 스스로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. 네, 최근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. 시민의 관광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빈틈없는 관광지 방역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